하필이면 부진하는 최연준과 이우성이 병살타를 치다니 기아 타이거즈가 승패 흑자를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기아는 15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부터 17에서 18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까지 시즌 첫 4연승을 달성했다.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 5연전을 2승 3패로 마친 후 처음으로 승패마진 제로를 이룬 순간이었다. 어쩌면 20일 수원 KT 위즈전은 기아에게 제2의 개막전과 같은 경기였다.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4연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기아가 실력으로 얻어낸 4연승은 아니라고 냉철하게 평가했다. 현재도 부상 또는 부진으로 패트릭 위즈덤, 나성범, 최지민, 임기영이 빠져있다. 이들이 복구해서 전력을 정비하고 제대로 싸워 연승을 거둬야 팀의 동력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의 발언은 적중했다. 기아는 20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3-5로 패배하며 최근 4연승을 마감했다. 22승 23패, 다시 승패 맞은 1로 돌아갔다. 윤영철은 명확히 재조정 후 괜찮은 모습이나 그렇다고 압도적이진 않다. 타선도 작년 수준의 결집력을 회복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기아로서는 KT 선발 투수 조이현을 초반에 흔들지 못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2회 무사일, 1루 찬스에서 이우성의 삼진. 최연준의 2루수 병살타가 나왔다. 올 시즌 함께 부진한 두 주전 외야수가 팀의 흐름을 바꿀 기회를 놓친 장면이었다. 이우성은 초구 포크볼에 헛스윙한 후 이 3구 포크볼과 포심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경기가 안 풀리니 결과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악순환이다. 최연준은 풀카운트 ES에 불리한 상황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140km 포심을 잘 맞췄다. 그러나 하필 2루수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다. 올 시즌 좋게 맞은 타구가 잘 안 나오는 최연준인데 그 타구는 너무 잘 맞아서 병살타가 되고 말았다. 타구가 너무 정확히 맞은 채로 수비수 정면으로 가면 아무리 빠른 주자라도 병살타를 피하기 힘들다. 최연준의 야구가 안 풀리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3회 2사2, 3루에서 김도영의 우익수 뜬 공도 기아에겐 아쉬웠지만 4회 1사 1루에서 나온 이우성의 유격수 병살타가 더욱 아팠다. 1B2S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는 슬라이더를 잡아당겼으나 유격수 병살타가 되고 말았다. 부드럽게 밀었어도 2루수 정면으로 향할 수 있었다. 어쨌든 기아의 운이 따르지 않은 또 하나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2에서 4회 기회를 놓치니 KT 선발투수 조이현의 기세는 올라가고 기아는 KT 필승 개투진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 9회 마무리 박영현을 흔들었으나 1사1, 3루 찬스에서 변우혁의 삼진, 김태군의 중견수 뜬공으로 승부를 뒤집기 어려웠다. 기아는 9안타 1볼넷으로 3득점에 그치며 4연승 상승세도, 5할 승률도 무너졌다. 무엇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들이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경기를 마쳤다는 점이 기아에겐 패배만큼의 상처다. 더불어 농군 패션의 효과도 4연승으로 끝났다. 기아는 4연승을 시작한 15일 광주 롯데 자이언츠전부터 농군 패션을 선보였다. 21일 수원 KT전에서 바로 농군 패션을 중단할지 지켜볼 만하다. 기아는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더블헤더 2경기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날 두 경기 모두 선발 중견수로 나선 박정우가 갑작스런 부상으로 이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정우는 두 경기 첫 타석이던 3회 2루 땅볼을 치고 1루로 질주하다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다. 우선 선수 안전 차원에서 교체됐으나 통증이 있어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아직 병원 검진 결과가 상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기아로서는 최소한 이날 경기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기아는 3회 수비부터 좌익수로 출전했던 이우성을 중견수로 변경해 경기를 이어갔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아는 올해 타격 부진 및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야수 엔트리 변동이 잦은 편이다.
이 과정에서 11일 현재 외야 엔트리에는 박정우, 이호성, 최영우, 김석환까지 4명, 여기에 오선우와 정혜원까지 6명의 선수가 있다. 이 중 중견수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선수는 박정우뿐이었다. 나머지는 코너 외야수고 정혜원은 내야에서 외야로 포지션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박정우의 역할이 컸는데 박정우가 빠지자 어쩔 수 없이 이호성이 중견수로 투입된 것이다. 이호성은 코너 외야수다. 중견수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외야수로 활약하다 지난해 1루로 이동한 이호성은 올해 전문 1루수인 패트릭 위즈덤이 영입되자 다시 외야로 복귀했다. 주로 좌익수나 우익수로 활약했다. 즉, 전문적인 중견수가 아닌 선수에게 중견수를 불가피하게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같은 외야수라 해도 코너 외야수와 중견수는 시야 자체가 상이하고 관할해야 할 영역이 다르다. 게다가 이우성은 역시나 수비보다는 타격에서 강점을 지닌 선수다. 그리고 박정우, 부상의 나비 효과는 6회 덮쳐왔다. 1-0으로 앞선 6회 선두 최현우에게 3루타를 내준 것이었다. 이우성이 잘 추격하긴 했으나 마지막 순간 포구를 실패했다. 전문적인 중견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었다. 이 3루타는 최지훈의 희생플라이로 연결되며 동점의 계기가 됐다. 지난 3년 동안 팀의 주전 중견수는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였다. 소크라테스도 수비에서 특출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을 보여주는 선수였다. 중견수 경험도 풍부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올해 위즈덤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기아는 최연준에게 희망을 걸었다. 최연준의 중견수 수비가 리그 최상위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통합했을 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는 그나마 주전 중견수에 적합한 선수였다. 하지만 그런 최연준이 부진에 빠지면서 기아 외야 계획도 꼬이기 시작했다. 최연준은 시즌 32경기에서 타율 0.210, 2홈런, 9타점, 5도루, 5피스, 출루율 장타율 0.558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프리에이전트, FA를 앞두고 높은 기대를 받았지만 정작 시즌 초반 여러 측면에서 망설임을 보였다. 결국 재조정을 위해 지난 5월 5일 2군으로 강등됐다. 2군행은 아쉽지만 지금 빨리 정비를 해야 나중이 편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11일 인천 SSG전 더블헤더를 앞두고 최연준에 관한 질문에 필요한 선수이며 최대한 빨리 회복돼 복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없어서 경기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원준이는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퓨처스, 2군, 도 비가 와서 경기들을 많이 치르지 못했다. 빨리 페이스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려간 지 벌써 약 일주일 정도 됐기에 본인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우리 외야가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수비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머릿속에 명확히 안 그려지는 것들이 약간 있다. 그래도 원준이가 와서 중견수를 담당해주고 측면에서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확실히 팀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원준이가 복구하면 정우를 활용하면서 외야 수비도 확실히 더 개선될 수 있다. 빨리 컨디션을 잘 회복하고 잘 준비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수가 가능한 자원은 박재현이 있지만 올해 1군 24경기에서 타율은 0.120에 그쳤다. 타격보다는 수비와 주루 방면에 약간 더 기대감이 있는 자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 기아 외야는 최연준이 축을 잡아줘야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부진했지만 그래도 현재 중견수를 맡을 수 있는 자원들 중 가장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기아 외야의 정상화는 최연준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될 전망이 가운데 당장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향후 2에서 3일 동안 퓨처스리그 성적도 주목된다. 지금 기아가 절박하다.